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 유튜브도 보시고 검색기와 보조 지표를 설정하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만 잘 기억하시고 매일 반복하신다면 단기 투자 실력이 단기간 내에 향상될 수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섹터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로 섹터를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인터넷에 특징주 종목명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주가 어떤 재료인지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섹터를 분류하실 수가 있고요. 혼자 하는 게 처음에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분류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진짜 강한 종목이 무엇인지, 대장주가 무엇인지 차트를 통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차트 분석 과정도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철강의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종목 보시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보니까 121선 돌파 시도한 흔적이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 음봉도 보입니다. 자,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양음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패턴을 알고 있어야 매매 타점을 잘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넓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거래 대금 쌓인 구간이 4월달부터 6월달까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워본 양음 패턴에 의하면 다음날 음봉으로 눌릴 때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에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기존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라르고님, 지금 앞에 거래대금 쌓인 매물대 구간이 있는데 지금 이런 패턴 안에서 매수 타점을 잡게 된다면 여기 물렸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양이 아니라 음으로 가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물대와 매집봉의 차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매물대라는 건 말 그대로 거래대금이 쌓여 있는데 사람들이 물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올 때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의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집봉은 물려 있는 게 아니라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오히려 세력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들이 만드는 거고요. 이건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이 구간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왔고요. 이때도 보시면 다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왔습니다. 매물대라면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차트는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차트라기보다는 세력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만든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아봤으니까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좁게 봤을 때는 양음 패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음봉 눌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거래 대금만 줄어든다면 우리가 종가 관점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양봉으로 올라가려면 앞에 매물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 개념을 살펴봤을 때는 앞에 매물대가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양이 아니라 음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방금 배웠지만 이거는 매물대가 아니라 매집봉입니다. 세력들이 만든 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패턴 그대로 거래대금과 단기 이평선 눌림 캔들을 확인하고 진입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타점이 달라지니까 포스코 스틸리온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배철강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포스코 스틸리온과 마찬가지로 매집봉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물대가 아니라 세력들이 만든 매집봉 캔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캔들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260억 들어왔고요.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도 마찬가지로 매집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타점을 잡기 힘들지만
여기서 만약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하나 더 나오면서 이 윗꼬리를 메워준다면 그때 121선 패턴을 이용해서 종가 진입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121선 패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패턴인데요. 첫 번째로 이 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는 종가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121선을 완벽하게 돌파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집봉 형태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했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자, 그러면 1번 케이스가 아니라 2번 케이스에 의해서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종가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날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을 확인하고 이날 종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철강 관련주라 하더라도 차트 분석을 확실하게 해서 타점을 다르게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철강 섹터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요. 포스코 스틸리오는 양음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종가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봉 캔들 확인하고 들어가는 건데 이때 만약에 거래대금 실린 장대 음봉이나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과 눌림 캔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에 형성되었던 구간은 매물대가 아니라 매집봉이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비슷한 패턴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로봇이라는 종목 보시면요.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양음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에 의하면 마지막 음봉일 때 들어가서 다음날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단기간 시세 차익을 보고 나온다라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 패턴은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매집봉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121선 패턴을 이용해서 두 번째 케이스 분류하고 다음날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익그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의 자회사인 원익로보틱스 개별 호재 이슈가 나오면서 그룹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상한가에 간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단기 투자를 할 때 듣는 말이 무엇이죠? 무조건 대장주를 매매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익과 원익홀딩스 모두 상한가에 도달했는데 지금 당장 대장주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분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익홀딩스 분봉 보시면 14시 34분에 상한가를 닫았고요. 원익 보시면 15시 8분에 상한가를 닫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대로 봤을 때 원익홀딩스가 먼저 상한가 문을 닫았으니까 일단 오늘은 원익홀딩스가 대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시가총액을 보시면 원익홀딩스가 3,300억이고요. 원익 같은 경우에는 850억입니다. 즉 원익이 상한가는 늦게 닫았지만 시가총액은 훨씬 가볍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으니까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원익홀딩스 패턴 보시면 단기 박스권 형성되었다가 이 단기 박스권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앞에 매물대가 좀 쌓여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매물대고요. 이건 매집봉, 매물대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기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 구간인가요? 마이너스 구간인가요? 지금 당연히 플러스 구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물려 계셨던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 싸게 담았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과 여기 비싸게 담았던 사람들의 본전 물량이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패턴을 활용해서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패턴은 시가갭이 높게 뜰 때보다 낮게 뜰 때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단기 스윙 관점에서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데이 트레이딩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게 더 좋은 패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보시면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고 이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왔는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갭이 높게 뜨면 안 되고요. 단기 스윙 관점에서 길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익홀딩스로 차트 넘어와서 이거랑 비교 분석해 보자면요. 이 원익홀딩스도 단기 박스권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일로보틱스도 단기 박스권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유일로보틱스는 앞에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물대가 쌓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유일로보틱스가 시가 매매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패턴은 유사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고 우리가 갭이 높게 뜨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시가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 수 있는 패턴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원익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익은 매집봉이 나오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앞에 차트 보시면 매집봉이 있고요.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나오고 나서 앞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의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봉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YG 플러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가라 하더라도 다음날 음봉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따라서 이 패턴은 우리가 시가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봉으로 눌릴 때 눌림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익그룹도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면요. 원익홀딩스의 자회사 원익로보틱스의 개별 호재 이슈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몰렸는데 원익홀딩스, 원익 두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원익홀딩스가 대장이지만 원익이 시가총액이 더 가볍기 때문에 월요일에 대장주로 원익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원익홀딩스가 밑에 차익 물량도 받아내야 되고요. 앞에 본전 물량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자리에 있으나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매매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원익 보시면 매집봉 이후에 장대 양봉 상한가가 나왔는데 앞에 매집봉도 보이지만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음봉으로 눌릴 때 눌림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사한 패턴으로는 YG 플러스가 있으니까 같이 비교 분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농화성부터 보시면요. 121선 아래에서 거래대금 실린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추세 이탈하지 않고 5일선 기준으로 쭉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21선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 캔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요한 변곡점에서 거래대금 실린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모으고 나서 상승 파동을 만들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는 추세 라인을 잡고 추세 라인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서 반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하면 되는데요. 추세의 지지 라인 잡는 방법은 이 장대 양봉의 시세 초입 구간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의 시세 초입 구간을 지지선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을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게 추세의 지지 라인이 되고요. 여기에 고점 라인을 연결하게 되면 이게 상단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 상단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나온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높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빠질 때 매수해서 올라갈 때 매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앞에 이제 매물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보시면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형성된 강력한 매물대가 보입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었는데 보시면 14,000원부터 대략적으로 23,000원까지 물량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이때 많은 분들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3만원, 4만원 쭉쭉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10월 10일 23,4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물량을 던지고 나가신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때 물량을 던지지 않고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물려있는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본인의 평단가까지 주가가 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매물대에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의 지지라인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추세의 지지라인에서 매수하는 방식이 있고요.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추세 상단을 돌파한 구간에서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이 형성될 때 매수하는 것이 확률상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농화성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매물대가 쌓여 있고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상승 추세 구간으로 접어든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농화성과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농화성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모두 매물대가 존재하고요.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나오고 상승 추세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 두 종목의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답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물대를 거의 다 소화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앞에 45,000원부터 약 57,000원까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한농화성과 마찬가지로 8월부터 10월까지 형성된 매물대입니다. 여기서 매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계속 홀딩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주가 보시면 54,400원입니다. 즉 매물대의 고점까지 거의 근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농화성을 말씀드릴 때는 눌릴 때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눌릴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할 때 우리가 충분히 장중 매매나 종가 매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섹터 안에서 같은 관련주라 하더라도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타점이 달라진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농화성 똑같이 매물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매물대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상단 라인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릴 때 지지 라인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반면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매물대가 있습니다만 거의 소화를 했기 때문에 눌릴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파할 때 장중 매매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개별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특정 섹터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개별 호재 이슈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인데요. 일단 상한가에 도달했을 때에는 제가 분봉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닫고 나서 풀리지 않고 유지가 되는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닫았다가 바로 닫는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입니다. 3번일 때는 우리가 매매할 수 없고요. 1번과 2번일 때 매매할 수 있는데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1번입니다. 보시면 닫고 나서 종가까지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되는데요. 매집봉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원익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매집봉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LB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집봉 나오고 나서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LB 인베스트먼트와 원익과 단기 패턴이 같으니까 타점도 똑같이 잡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아니 라르고님, 거래대금 쌓여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 매물대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보시면 이건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할 때 나타나는 흔적이지 매물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때 보시면 투매를 유도해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한 번 더 물량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물대가 아니라 매집봉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앞에 강력한 매물대가 없으니까 아까 원익과는 반대로 우리가 충분히 시가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갭이 20% 이상 뜬다면 장대 음봉을 좀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섹터와 종목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갭이 너무 높게 뜰 때는 패스하는 게 좋고요. 갭이 어느 정도 낮게 형성됐을 때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강세 흐름을 보였던 섹터는 철강, 원익그룹,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개별주 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오는 양음 패턴 이용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문배철강은 121선 패턴 이용해서 다음날 장대양봉 보고 우리가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익홀딩스와 원익 두 종목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익이 갑자기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거는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가벼운 종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종목 특성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농화성,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둘 다 비슷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어느 정도 다 소화했기 때문에 돌파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한농화성은 매물대를 아주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형성될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LB인베스트먼트입니다. 매집봉, 장대양봉, 원이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이건 매물대가 아니라 매집봉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갭이 너무 높게 뜬다면 창투사 특성상 쭉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갭이 어느 정도 낮게 떴을 때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패턴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종목들은 모두 살펴봤고요. 매일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선 제가 아침에 공략할 만한 종목들 좀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그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여기 들어오신다면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자세하게 차트 분석 자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